안녕하십니까?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 각 가정 냉장고 손잡이엔 손때만 더 묻게 됩니다. 아무리 찬 것을 찾아도 더위, 갈증은 막막하기만 하죠. 이럴 때 그 긴 옷차림에 우리 조상들은 뭘 잡숫고 지내셨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. 유태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게 긴 옷을 입고도 더운 여름철을 슬기롭게 지낼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뭘 잡숫고 지내셨습니까? 그렇죠. 흔히들 그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네. 그게 바로 삼복 더위를 이기는 하나의 그 슬기였죠. 그래서 결국은 찬 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갈증만 더 나고 좋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네. 결국은 옛날에 먹어오던 거 보면은 뜨거운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. 삼계탕이라든지 그 장어 요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찬 걸로서는 이제 콩국 같은 거 혹은 뜨거운 걸로 육개장 뭐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 그 시식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이열치열이란 말은 정말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? 그렇죠. 그게 근거가 있죠. 왜 그러냐 하면은 차다고 그래가지고 그 냉수 같은 거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리의 그 체액이나 혈액이 묽어지고 소화액도 묽어지거든요. 그러면 네. 이른바 그 여름을 탄다고 하는 그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니까 되도록이면 뜨거운 것을 먹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네.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름철에는 특히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. 왜 여름철에는 또 잘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데요. 네,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여름을 탄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여름을 탄다고 하는 것은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욕이 떨어지거든요. 네. 그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기가 어렵다. 뭐 이것이 첫째고요. 네, 그리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 맥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죠. 네. 네, 그래서 이런 그 여름을 탄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.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요. 정말 어떤 때는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가 참 많죠. 보통 사람들이 여름철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죠. 이 시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에레어를 써가지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? 예.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꼭 더위뿐만 아니라 추위도 네.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보통 기온보다도 심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부신이라고 하는 데서 특별한 그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전문적으로는 이것을 단백질의 이상 대사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네. 결국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그 스트레스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.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. 네, 그러니까 심하게 더운 날이라든가 아주 몹시 추운 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들어오면 어쩐지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도 무겁고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군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렇다면 이 단백질 그러면 뭐니 해도 육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손쉬운 것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그러면 육류를 들 수가 있죠. 네.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쇠고기를 보면은 여름철에는 옛날부터 맛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.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름철에 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풀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질기고 맛이 없다.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특성이 없고 항상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. 이런 그 닭고기가 좋은 단백질 자원으로 활용이 되게 된 거죠. 네, 체구가 큰 소도 여름철에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? 네. 그렇다면 그 값싼 닭을 이용한 음식으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여름 보신용으로 삼계탕이라든지 삼계탕이요?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 닭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. 흔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해 먹고 있던 거. 그렇지 않으면은 닭살을 다른 그 채소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식초하고 곁들인 그 닭냉채라고 하는 거. 뭐 이런 것도 그 별미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손꼽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네. 이제 닭곰탕이라고 하는 거. 닭곰탕이요? 그렇죠. 이런 거 여러 가지 것이 있죠. 네, 간편하게 그 점심 식사로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즐겨 찾는 삼계탕. 그런데 이 삼계탕은 또 한편으로는 영양식으로도 꼽는데요. 삼계탕을 영양식으로 꼽는 이유,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 그 단백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찹쌀도 집어넣고 네. 또 이제 밤, 배추, 마늘 이런 그 여러 가지 것을 넣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양의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데다가 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
그 식중독의 위험이 많은데 네. 이렇게 폭 고아서 먹는다 그러는 것은 그런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조리법이라고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잘 요리해놓은 닭고기를 보고 들어오는 그 가장의 심정은 어떨까요? 그래서 그 여름철 영양식으로 삼계탕, 오늘 우리 바로 이 자리에요. 우리 집 여름철 별미는 이것이다라고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. 네. 함께 맛 좀 보실까요? 예. 아유, 뭘 이렇게 잔뜩 준비해 오셨어요? 삼계탕, 지금 여태까지 그 유 교수님하고 말씀으로만 나누던 삼계탕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요. 아마 별미인가 보죠? 여름철에 잘 해줘 주시는. 그 이제 여름에요. 초여름에 미리 해 먹어요, 저희들은요. 아. 왜냐면 한여름에 더울 때는 하기도 힘들고 네. 미리 먹어두면 네. 그 스태미나가 좀 덜 딸리는 것 같아서요. 네. 특별하게 어떻게 맛이 좀 다른가 제가 맛을 좀 보겠습니다. 간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예. 후추가 여기 소금, 있고, 파도 좀 넣으시고. 소금이 여기 있고, 파도 좀 넣어야겠죠? 네, 조금 넣으세요. 제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이 교수님도 함께 잡수세요. 아, 이 맛있어 보이는데요. 삼도 들어있고요. 국물 맛이 역시 별미라고 할 만한데요. 같이 좀 감사합니다. 잡수시죠. 특별하게 그 삼계탕 맛을 내는 비결이 있습니까? 그 맛을 내는 비결은요. 그 불 조정인 것 같아요. 아. 재료를 넣는 거는 네. 그 맛있는 거 넣으면 되죠. 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마늘, 찹쌀 이런 거 다 넣으면 되는데 네. 그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오래 좀 구우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중불에 구우고 그 다음에는 그 맛있는 국물이 은근히 빠지도록 네. 서서히 구워야 되는 것 같아요. 참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음식이군요. 그 음식은 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네. 이 교수님도 삼계탕 지금 저하고 쭉 말씀만 하셨지 직접 만들어 보시거나 맛있는 삼계탕 특별하게 드신 기억 있으십니까? 뭐 여름철에는 뭐 자주 애용을 하니까요. 예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삼계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닭이 되지 않겠어요? 네. 네, 그래서 이 닭을 어떤 종류의 것을 고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. 그래서 대개 보면은 영계 백숙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. 네. 그 영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 알을 낳기 이전의 닭이다,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부화한 다음에 한 6개월, 7개월 이내에 닭이다 이런 얘기죠.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아주 그 사위가 오면은 씨암탉을 잡는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? 이제 이런 얘기는 옛날에 참 육류가 귀하다 보니까 뭐 참 귀한 손님이니까 알 낳는 닭이라도 잡는다 이런 비유지 씨암탉이 맛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숙이나 이제 이런 거 삼계탕의 재료가 되는 것은 네. 영계를 써야 된다.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육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연하고 그리고 영양분도 제일 높아요.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닭 속에 단백질이 한 21%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그 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네. 이 영계 속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우선 재료가 그런 것이 쓰이는 거. 그리고 저 우리나라의 그 삼계탕이라는 게 참 어느 면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예요. 지금 저 주부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정성도 정성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참 재미있죠. 재료를 그럼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뭐 들어간 거예요? 물론 닭도 들어갔겠고요. 네, 그 닭 속에다가요. 네. 찹쌀을 조금 불렸다가 넣었어요. 여기 찹쌀이. 네. 넣고 그다음 그 인삼 수삼이요. 건삼보다는 수삼이 빨리 우러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 수삼 좀 넣고 대추 좀 넣고요. 또 마늘 조금 굵은 거 좀 넣고 그랬어요. 여기 대추, 마늘도 안에 있고요. 네. 이 교수님의 영양학 강의와 여기 또 준비해 오신 분의 이렇게 요리 실습과 이게 동시에 들으면서 앉아 있으려니까는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은데요. 한 그릇 좀 대접해 주시죠. 집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평소에 삼계탕 많이 만들어 주세요?
보통 때는 잘 안 만들어 주시고요. 네.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면 엄마가 잘 만들어 주세요. 삼계탕을요? 네.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면은 어때요? 몸에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요?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그래요. 기분이, 맛은 어떻습니까? 물론 우리 엄마가 하시는 거니까 좋죠. 예, 그 집안에서 한 가족이 이렇게 삼계탕을 좀 먹은 듯 쉽게 먹으려면은 어느 정도나 준비하셔야 됩니까? 보통 저희들 아빠하고 네 식구거든요. 네. 그 조그만 연계 2마리 하고 있어요. 연계 2마리. 네. 예. 지금 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까?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근데 그 아무래도 큰 알을 많이 낳은 닭들은요. 네.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어린 닭을 해서 하면 고기도 연하고 애들도 잘 먹고 또 푹 우러나면 몸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좀 잡수시면서 네, 말씀하시죠. 흔히 그 닭을 먹을 경우에 뭐라 그러나요? 그 임신하신 분들은 아기를 낳아서 보면 뭐 닭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속설도 간혹 들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속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. 네. 그래서 의뢰 그 임산부들은 그 닭고기를 안 먹는 걸로 이렇게들 일부 지방에서들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.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식품학에서는 옛날부터 소위 그 대물 사상이다 해서 무엇과 무엇과 비슷한 것끼리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닭의 그 피부를 보면은 아주 울퉁불퉁하고 그 닭살 고유의 곱지 못한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개중에 그 피부가 이제 닭살 비슷한 사람이 있죠. 그래서 네. 일반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 임신 중에 이 닭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. 오히려 임산부라고 그러면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분이 한 70%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단백질로부터 구성이 되어 네.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성립될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닭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. 있죠. 네. 네, 이 음식 앞에 놓고 너무 얘기가 장황했는데요. 두 따님 늘 댁에서 잡수는 거지만 좀 덜어 같이 먹어보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품기가 있는 분들, 그러니까 이 고혈압 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닭이 날개 달린 짐승이다 해서 좀 좋지 않느냐,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.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. 그래서 네. 대개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품기라고 그랬죠. 네, 그래서 이 닭을 먹으면은 이 품기가 심해진다. 이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물 사상으로 이 닭은 날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네. 날개를 퍼덕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 이제 그런 것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. 오히려 같은 그 한방의 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의 그 한방을 보면은 네. 뭐 이 고혈압하고 이 닭고기의 금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잘못 와전된 얘기죠. 그리고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이 식도락가들한테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되고 있어요. 네.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날개는 다른 그 닭살 부분, 그러니까 다리살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제라친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돼 있잖아요. 네. 어찌 보면 이게 기름기 같지만 실은 기름기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라친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보면은 그 피부를 곱게 하고 탄력성을 주는 그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으로부터 구성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이거 먹으면은 그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.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젊은 사람이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그거 먹으면 바람 나니까 안 된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네. 잘못된 그 비유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하고 대추, 뭐 특별하게 맛을 더하기 위해서 물어 넣는 거겠지만요. 또 영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이제 닭은 아무래도 닭 고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. 이 냄새를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걸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가 이런 일종의 그 마늘 무슨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교미제라고 우리 식품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맛을 좋게 하고 향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죠. 근데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름철에 필요로 하는 그 비타민 B1이라든지 그런 네. 것이 이 마늘 속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제 네. 그런 면에서
영양의 전체적인 그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. 예.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죠. 이 교수님 이렇게 음식을 앞에 놓고 또 강의를 들어보긴 또 처음입니다. 아,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도 불가에 가기가 참 싫어지죠. 그러나 무더운 여름철 이 삼계탕을 뜨끈하게 끓여내는 그 주부의 정성이야말로 올여름을 시원하게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희들도 이 삼계탕 마저 먹고 일어나겠습니다. 건강시대 다음 시간에 뵙죠. 안녕히 계세요.